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성과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 도저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보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에는 저희 뉴스룸 보도로 알려진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의 막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첫 소식 박소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개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도 당연히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기조로 내걸고 일본 측과 실무 협의를 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오전까지도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미지수라면서도 막판까지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결국 관계 복원을 위해선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의 방일 구상을 최종적으로 접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TBC가 보도한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논란도 영향을 끼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마공사는 앞서 JTBC 취재진에 성적 비하 표현을 써가며 문 대통령과 우리 외교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면서 소마공사의 발언으로 인해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방일과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도 방일하지 않기로 하면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우리 정부 대표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바로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문 대통령의 방일 취소에 대해서 일본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스가 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를 건전히 되돌리기 위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반해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이지만 사실상 강제징용이나 수출 규제 문제 등 일본 정부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개막 나흘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방일이 전격 취소된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 언론들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조간신문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 날짜까지 보도를 하는 등 정상회담의 불씨는 남아 있었던 걸로 봤습니다. 오전 기자회견에 나선 관방장관도 원론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방일을 한다면 정중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방일 취소에 소마공사의 막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어떤 상황, 문맥에서 이뤄진 말이라 하더라도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外務大臣が勤務地での在任期間なども考慮した上で、適材適所の観点から判断をさ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 네,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결국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양측은 이 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놓고 강제징용 등 현안을 둘러싸고 더 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의 방일 자체도 무산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가리고 막고 쓰고 도쿄를 향하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감염병 속에 올림픽을 뛰어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무사히 경기장에 서는 것도 또 하나의 종목처럼 됐습니다. 까다로운 공항 검역에도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하은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바로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마스크를 하나 더 덧대어 쓰고 손엔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고글과 가림막으로도 불안했는지 탁구 대표팀 막내 신유빈은 방호복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양궁과 탁구, 펜싱, 체조, 올림픽 선수단 가운데 100여 명이 오늘 도쿄로 떠났습니다. 모두 백신을 맞았고 출발 전 코로나 검사도 2번 받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방역 지침을 완벽히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비행 시간보다 나리타 공항에서 서류를 든 채 보낸 시간이 더 깁니다. PCR 음성 확인서, 올림픽 아이디, 길에서 받으신 공항카드, 오차 애플리케이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을 거치고 타액 검사를 받느라 줄서기와 기다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앞서 출국한 축구대표팀도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만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대기해본 적도 처음이네요. 모두가 예외 없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도쿄로 모여들지만 감염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회 관계자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돼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3명이 감염된 남아공 축구대표팀은 첫 경기를 사흘 앞두고 21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경기 6시간 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뛸 수 있는데 선수 대부분이 격리되면서 훈련은 멈췄습니다. 도쿄의 하루 확진자도 닷새째 1000명을 넘어서면서 아직 열리지도 않은 대회의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절반이 넘는 일본 국민이 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이렇게 도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건 선수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취재진도 올림픽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재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격리 중이라서 방역 수칙을 지켜서 화상으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누리 기자, 지금 선수단 상황을 보니까 공항에서만 대여섯 시간 정도 대기를 한다는 거죠? 네, 저희들 사이에서는 사실 도쿄에 들어가는 게 올림픽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뒤에는 또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만 어렵고 오히려 입국한 뒤에는 그럼 허술합니까? 네, 저희 같은 올림픽 관계자들은 입국일을 제외하고 총 3일 이제 격리를 하게 되는데 한국의 자가격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딱 15분 동안 근처 편의점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러 차례 다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또 취재진은 격리 기간에 매일 타액을 통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직위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구나. 허술하고 구멍이 좀 숭숭 뚫려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림픽 관계자들의 확진도 늘고 그래서 여론은 나빠지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도쿄 확진자도 늘고 또 올림픽 관계자들 확진 사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여론이 정말 굉장히 나쁩니다. 이 IOC에 천문학적인 돈을 내는 올림픽 스폰서들의 가장 큰 권리가 올림픽을 활용한 광고와 홍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일본의 최대 스폰서인 도요타가 올림픽 관련 TV 광고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요타 최고위 임원들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림픽과 연관되는 게 오히려 이 기업의 이미지를 해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 도요타 홍보 담당 임원이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가 좀 이해되지 않는 올림픽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림픽 스폰서가 올림픽을 활용하지 않는 건 뭐 대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고요. 또 어제 저녁에 도쿄 아카사카 별궁에서는 바흐 위원장 등 이 IOC 간부진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변에서도 올림픽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대기업으로는 이 바흐 위원장이 도쿄에 도착한 이후에 묵고 있는 호텔 앞이나 이동 동선에서 시위가 열리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온누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머무는 선수촌 건너편에서는 오늘도 일본 우익단체의 시위와 함께 전범기인 우길기가 나부꼈습니다. 벌써 나흘째입니다. IOC가 올림픽에서 우길기는 안 된다고 약속했지만 도쿄 조직위는 우길기는 문제 없다고 받아쳤죠. 오늘 대한체육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IOC에서 문서로 받은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 모여있는 올림픽 선수촌.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묵는 곳에서 바깥을 내려다보면 전범기인 우길기가 펄럭입니다. 일본의 침략을 상징해 피해를 입은 나라에선 보고 싶지 않은 군국주의 깃발인데 전범기는 벌써 나흘째 우익단체 회원들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The Olympic Village is one of the protected areas where the athletes, should and can live peacefully together without having to face their
any kind of divisive messages. IOC 바흐 위원장의 이 발언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글을 활용해 우리 선수단이 내걸었던 응원 문구에만 적용됐을 뿐입니다. 우리 응원 문구를 내리면 올림픽 기간 경기장 내 우길기 사용도 금하겠다고 IOC가 약속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계속 전범기 시위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그 깃발이 올림픽 무대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은 도쿄 조직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길기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깃발일 뿐이란 주장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우길기의 경기장 사용 금지가 IOC와 주고받은 문서 형태로 남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레터를 받았습니다. 레터를 받고 그리고 내렸어요. 이미 우길기는 일본 골프 대표팀 유니폼, 패럴림픽 메달까지 곳곳에 비슷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IOC는 우길기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